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예전에 이 해군 전력에 관련된 이 방송을 할 때 예, 사실 대표님께서 이 항모 확보 이전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게 이 신형 호위함이나 이 구축함 전력이 대폭 증강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선순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 전력 개편이 본격화된다면서요? 올해 이제 들어와서 그 개편 시작이 이제 신호탄이 이제 나온 게 신호탄이 이제 올려진 게 그 KD-1 구축함이 네. 드디어 관개토급이죠. 드디어 이제 해외 파병 전용배로 돌려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그 우리 청해부대가 창설됐죠. 네네네. 그때부터 나간 게 이제 우리 이순신급 KD-2. 이게 이제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나갔었죠.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작전, 뭐 아덴만 그 작전도 있었지만은 뭐 성과도 있었는데 한반도 우선인데 우리가 안보 문제가 한반도 우선이지 어떤 해적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요. 해적을 이제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가 중요한 그 전력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전력 누수다 네. 그런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에는 우리 KD-2 이순신급이 지상을 때릴 수 있습니다. 지상을. 네, 함대지 미사일을 운영합니다. 그 미사일은 어떤 겁니까? 그 뭐 흔히 알려지기를 천룡, 천룡. 예, 예. 천룡을 이제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위력이 있죠. 그게 사거리가 한 500에서 8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전구, 한반도 해역에서 위력을 예. 발휘할 수 있죠. 유사시에.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의 그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 때문에 대형 방사포 위협이 뭐 날로 증가하고 있다. 뭐 못해서 더 커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상당히 커졌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해군에서는 또 견제하려면은 수상 전투함에 우리 함대지 미사일 그 전력이 좀 넉넉히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214급 잠수함에서 이제 그러한 그 미사일들이 네.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건 수중 전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수상 전력은 뭐 이것만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차기 호위함 FFG-1 인천급 예. 그리고 이제 대구급이 이제 뭐 8척을 다 진수해서 지금 절반이 전력화 됐죠. 근데 모자르죠 아직은. 아, 모자르죠. 한참 예. 모자라요. 그래서 뭐 이순신급도 다 한반도 해역 전구에서 이제 작전을 해야 되고 네. 물론 이제 진해에서 나와서 이제 뭐 그런 작전 구역을 다 배치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해역 함대에 있는 1함대, 2함대, 3함대에 있는 FFG-1 인천급 네. 그다음에 FFG-2 네. 대구급. 대구급이 이제 가세를 해서 뭔가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올해부터 시작이 이제 할 수 있는 가능해지는 아하. 예, 시기가 됐죠. 아, 그러니까 지금 아덴만에 나가 있는 구축함이 KD-2. 네. 오. 이순신급. 예. 그런데 이것을 한반도로 가져오고 이 KD-1 관개토함 네. 이것을 아덴만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건조, 진수, 확보 목적이 네. 한반도 해역에서의 우리 작전을 우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아주 핵심 전력으로 이제 건조한 배인데 네. 함장인데 이게 뭐 좀 본의 아니게 중간에 아덴만으로 이제 차출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6척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절반은 그 작전을 위해서 뭐 훈련 용도의 배를 한 척을 빼고 뭐 정비 네. 갔다 오면 또 정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은 열애되는 거죠 전력에서. 그러니까 6척 중에 이 3척은 작전에서 배제가 되는. 네, 그 뭐 우리 이제 뭐 전력이 반이. 예, 전력이 되게 모자란 판인데 그것마저 배제가 되니까 그 동안에 좀 뭐 얘기가 많았었죠. 이게 맞는 거냐. 아니 그런데 대표님 네. 이 KD-2급이면 네. 굉장히 훌륭한 건데 뭐 5천 톤대 배제. 네. 이것이 아덴만에서 해적을 잡으러 가고 그보다 안 된 KD-1이 지금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함대, 1함대, 2함대, 3함대의 기함 역할을 하죠. 지휘 통제 어떤 구축함, 다목적 구축함으로서 네네.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10년 이상 사이에 전력 증강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천안함 폭침을 당한 이후로 이제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차기 호위함 1차선이 이제 급하게 6척이 배치가 됐고, 근데 좀 성능이 좀 제한된다는 그 얘기가 많아서 좀 불만들이 많았는데, 네. 그 다음 거 두 번째 차기 호위함 두 번째 대구급이 이제 어느 정도
배치가 되기 시작하니까 FFG2. 그 여유가 이제 어떤 전력의 그 기함으로써 아니면은 다목적 구축함보다 못하지만 호위함으로써 역할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 연말이면은 대구급 8척이 다 해군에 인도돼서 배치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각 해역에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그러니까 현재는 FFG2 이 대구급이 4척은 실전 배치가 됐고 인수받아서 이 연말까지 4척은 나머지 다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제 전력화 들어가는 거죠. 전력화가 된다. 특히 이제 뭐 이 FFG2 대구급이 역시 지상을 때릴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을 운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FFG1도 뭐 발사 방식이 좀 다르지만 경사형의 어떤 발사관이지만은 그놈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FG1이나 이 FFG2 이 대구급까지는 이 함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천룡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이건 이제 해성 계통을 이제 좀 개량한. 해성을 개량한. 족보가 이 해군의 미사일 종류도 족보가 되게 복잡해요. 어떨 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차기 호위함 2종류 얘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KD2 이순신급 얘기 말씀드렸죠. 구축함. 뭐 당연히 이지스급 KD3 세종대왕급 여기 당연히 운영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뒤로 돌아가면은 KD1이 지상 공격 능력이 한포 말고는 없어요. 한포도 유별나게 이태리제 한포. 그러니까 뭐 이태리제. 후속 군수 지원 면에서 좀 뭔가 좀 힘든. 왜냐하면은 나머지 신형 그 함정들이나 중형 함정들이 다 미국제 127mm 5인치 한포 다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 좀 낮죠. 통일돼 있으니까. 근데 KD1만 자기 혼자만 이태리제 오토메랄라 127mm. 근데 뭐 그 시점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게 KD1이 이제 실전 배치 처음 제가 이제 타봤고 실전 배치된 시기가 1998년도 최초의 우리 제대로 된 관함식. 물론 그 전에도 관함식이라고 있었지만은 그게 뭐 형식상의 좀 관함식이고 제대로 된 손님들을 다 맞이해서 배를 다 초청해서 했던 게 98년도인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1998년 이전에는 우리가 이태리 한포의 아주 고객이었어요. 고객. 왜냐? 울산급, 포항급의 그 76mm 한포가 다 이태리제. 어쩌다가 이탈리아제가 이렇게 한국까지 들어왔는지 참. 그 당시 그 울산급, 포항급 건조할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발사속도 좋고 어떤 그 명중률 높은. 그 76mm를 뭐 미국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일괄 구매를 이제 배가 건조될 때마다 갖다 꽂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우리 127mm도 있어. 이거 되게 위력이 세. 그리고 성능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또 그 와중에 이제 KD2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 작전 요구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KD2가 뭐 다층 방어라고 해가지고 뭐 방어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이 좀 더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제 한포까지 다 이렇게 다 결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1999년도 한참 그 전의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한포가 이제 미국제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때부터 127mm 한포로 쭉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KD1 강개토가 지금 와서는 좀 이렇게 계륵 같은 전력, 계륵. 애매모호한. 더욱이 FFG2 대구급이 이제 다 실전 배치에 앞두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 4월 달이라고 하는데 또 차기 호위함 3차선 이 일본함이 이제 진수식을 이제 합니다. 드디어 합니다. 근데 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차기 호위함 3차선은 아주 개념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외형이 완전히 특히 그 레이더 마스터. 레이더 마스트가 우리가 지금 해외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 애들까지 뭐 그런 이제 멀티펑션 그 꽃갈콘은 씌운 듯한 사각 꽃갈콘. 쉬운 듯한 마치 이지스함 같은 그런 형태. 그런 이제 국산 레이더 신형 레이더 체계가 설치된 완전히 개념이 바뀐 새로운 기술에 진입하는 그런 함정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안테나 방식이 그물 형식이나 아니면 이 쪼꼬바 하나 이렇게 가로로 딱 얹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덮개 씌워서 쪼꼬바 돌리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각 꽃갈콘을 딱 갖다 씌워서 뭐 해풍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정비 체계가 좀 더 진화가 되죠. 접근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겠지만은 기존 방식을 다 이제 다 밀어버리는 거니까. 특히 그 말씀하신 그 안테나. 옛날 방식 그물 회전 방식 그리고 그물 형태로 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과거의 역사로 돌려버리는 거죠. 예. 이제 뱅뱅뱅뱅 돌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 없죠. 그냥 꼬깔콘 자체가 덮어서 있으니까 그 이제, 자체에서 이제 이지스 체계 같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 훌륭해지네요. 아, 그러면 그동안 이 해군에서 중요한 전력의 핵심 자산인 KD2 이순신급을 교대로 해외 파병하면서 전력 누수는 계속 발생할 수가 있었겠네요. 네, 뭐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네. 해군의 주요 핵심 전력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없었죠. 그냥 해역 함대에 호위함들이나 뭐 이 기함이 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KD1 광개토함급의 구축함이 이제 아덴만으로 간다. KD2 대신. 세척 다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어떤 기사가 났었어요. 뭐 네네. 그렇게 해서 보내려면은 지금 개수 개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 사이에 네네. 개수 개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더운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미사일 활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탄약이 다 만재해서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네네. 승조원들이 좀 어떤 공간 더운 지역에 뭐 에어컨을 더 설치를 더 증설을 한다든지 그래죠. 그다음에 UDT 대원들이 이제 같이 승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승선 대원들의 어떤 이제 그 공간 그 어떤 그 침실이라든지.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조가 좀 이렇게 내부 개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해진 그 공간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개조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탄약을 좀 더 적게 싣는다든지 뭐 보급 물자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덴만 나가면은 지부티 항에서 이제 보급을 받으니까 그런 면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에 뭐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 함정 승선하면은 네. 무슨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침대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저도 뭐 이제 뭐 예. 타보니까 네네. 좀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 이제 더 밀어 넣겠죠. 물론 이제 헬기 데크는 이제 손댈 수 없겠지만은 네네. 그 이어지는 내부 이제 공간이 있는데 좀 더 뭐 밑으로 내려간다, 밑에다 더 설치한다든지 뭐 엔진실 근처에다가 네. 물론 이제 밤에 잠 못 잡니다. 시끄러워요. 엔진 살살 땡땡땡땡 그거 흘리는데 소리 때문에 잠 못 잤어요. KD1에서. 그리고 태풍 있을 때는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태풍은 안 겪어봤어요. 저는 민간이니까 아주 평온할 때 승선을 시키니까 그거는 겪어보지 않았죠. 침대에서 줄로 온몸을 묶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침대에서. 네, 줄로 다 묶고 그렇게 해서 자고. 그래서 공간 확보가 이루어진 거를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해군의 전력 증강이 이 3차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충남급이요. 네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네. 확보되는 이제 척수는 6척. 6척. 예. 그러니까 FFG1이 이제 6척이고 네. FFG2 대구급이 8척이고 그리고 이제 FFG3가 충남급이 또 6척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FFG4가 이제 또 예정되는 게 아마 그것도 6척으로. 포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네.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옛날 노 전력이라고 해서 울산급 호위함이 있죠. 네네. FF. 예. 그 다음에 포항급 천안함 이제 그 포항급에 들어가는데 네네. 포항급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완전 버릴 수 있는. 이 배가 한 척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인도하고 전력화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완전 구식 전력에서. 네. 그 울산급 포항급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배가 건조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덴만에서는 해적을 쫓아다녔고 네. 쫓아내고 네. 대한민국 해역에서는 북한의 간첩선. 간첩선. 사실 그 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상당히 골아팠거든요. 예. 북한의 그 고속정 같은 간첩선 조그만 배들 내려오는 거 아무 때나 내려와서 그거 쫓아내려고 잡으려고. 네네. 그래서 이게 함정의 사이즈가 진짜 뭐 조그만 배를 고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침투선을 잡기 위해서 배가 상대적으로 큰 거죠. 너무 큰데요? 근데 또 승선하는 인력, 승조원들을 생각하면 또 뭐 해군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은 네. 1000톤급 그 포항급 PCC, 아이고. 그다음에 2000톤급에 가까운 뭐 울산급 네. 호위함. 사실 거기서 먹고 자는데 힘들죠. 나가 있으면은 또 뭐 풍랑 뭐 같은 뭐 상황이 예.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애매모호한 거라 이 함정이 나가서 장기간 또 근무하기에는 또 조건이 안 맞는 거라. 근데 막상 또 간첩선이 내려면 또 이 큰 배가 또 속도를 낼 수 30노트 막 낼 수 있는 네. 쫓아다니면서 그냥 포격해야 되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발사 속도가 빠른 76mm 한 포로 그냥 잡기 위해서.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운영 목적으로 이제 많이 대량 배치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 나서
네네. 야, 잠수함 위협이 더 문제다. 간첩선은 이제 거의 안 내려오잖아요. 네. 거의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간첩이.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강릉 사태가 있었지만 잠수함으로 들어온다든지 잠수정. 네네. 그래서 방식이 북한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대응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 이제 천안함 폭침을 당하죠. 잠수정의 공격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그래서 이제 차기 호위함이 개념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FFG4 차기 호위함 사업이 예. 결국에는 이 KD1 관계토급을 3척 예, 그것까지 이것을 퇴역을 예비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 항상 뭐 함정의 건조는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이제 입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당장 우리가 조만간 볼 수 있는 신형 호위함은 이제 FFG3 충남급이죠.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KD1은 이제 그렇게 해외 파병을 이제 내보내는데 그러면 그것도 많이 혹사당하고 이제 노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동안 그자도 이제 많은 기간, 오랜 기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노화되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FFG4 사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구축함 모두가 일단은 그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함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그럼 뭐 북한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그 지상 발사, 각종 탄도탄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 대형 방사포 플랫폼들을 네. 잡으려면은 공군, 육군의 전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해군도 가세를 해서 그렇죠. 예, 육해공 전력이 다 가세를 해서 네. 이 한반도 해역에서 양쪽으로 포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왔죠. 전력이 이제 개편이 되는. 그러니까 본격화되는 시기는 이번 2023년 6월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제 뭐 교체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네. 더 이상 그 KD2 이순신급은 안 내보내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작전 그 배정, 임무 배정을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네. 그런 거는 이제 해제를 시키는 거니까 어떤 음. 그런 관련 교리나 이런 거 다 일단 다 참고에 넣고 네. 새로 이제 한반도 해역에서 야 너는 어디 가서 상시되게 해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너가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 이제 교대 배치하는 것도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다시 이제 이제서야 이제 새로 작전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FFG3, 뭐 2 이런 그 새로 들어오는 그 전력들하고 해역 함대의 호위함들하고 어떻게 이제 같이 연합 합동 작전을 할지. 네. 그 교류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아.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싹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뭐 유사시에 또 이제 네. 그 함정이 또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울산급 나머지 울산급 2척 그다음에 포항급 초기함 5척.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어디다 보관할 건지 어디다 정박시켜서 물론 예, 이제 예. 진해 기지사겠지만은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사시에 또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음. 뒤로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 노 전력, 구형 전력 다 빼면서 정리하고 야. 그리고 이제 KD1은 이제 해외 파병 전용 함정으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뭔가를 구축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수상 전투함 전력의 어떤 그 수건, 네. 어떤 뭐 원했던 그 방향이 이제 정리를 이제부터 하는 거죠. 올해부터. 그리고 다음 달 4월 25일 이때는 이 최신형 FFG3 충남급 차기 호위함 1번함이 또 이 진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3월달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 조금 미뤄졌네요. 한 달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이 차기 호위함 3차선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레이더 체계, 전투 체계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1번함이 나오지만은 네네. 개발 완료까지 잘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기 구축함 네네. KDDX.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형성된 기술을 그대로 옮겨가서 네. 차기 구축함에 심어야 되거든요. 확대해서. 예. 그래서 이번 그 3차선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 사업으로 또 별개의 또 사업으로 또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2020년대 말까지 2029년까지 진입하고 이제 안착이 되면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중항공모함이 이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네. 밑바탕 베이스를 깔고 안심하면서 이제 한국형 항공모함이 이제 그때 이제 건조가 완료된다.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2033에서 34년 사이에. 예. 그 전에 이제 이 전력들을 갖춰야 되고 다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러네요. 일단 그러면 이 충남급 차기 호위함 1번함이 진수식을 한다 했는데 이 진수식이라는 건 완성된 배가 아니고 이 겉모습만 완성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속은 비어 있고.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 그 행사 때마다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어요. 그 해당되는 조선소를
그러면 행사 때는 배가 아주 그냥 멋있어요. 삐까번쩍하죠. 네. 예. 근데 이 진수식이라는 건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물 위에 띄우는 거, 띄우는 일단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물엔 뜬다. 예, 근데 이제 이 건축 공사하고 똑같아요.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막 그냥 다시 배선 막 다 깔아놓고 난장판. 그러니까 이 골격과 외관은 완성이 되는데 이 속안의 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손님들 다 이제 가시면은 야, 다 다시 다 가져와. 야 공사하자. 공사 다 계속 해야 돼. 전장비 다시 공사해야 되고 뭐 복잡해요. 들어가 보니까 뭐 난장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진수식을 했다고 해서 완성된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안에 뭐 장비, 시설 등을 또 꽉꽉 채워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또 많이 걸리겠어요. 그냥 뭐 건축 공사 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막 복잡적이더라고요. 지저분도 하고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깨끗한 상태, 제대로 된 진짜 완성된 배를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네. 해군의 인도식 할 때. 인도식. 인도식 할 때 가면 이제 멀쩡하게 깨끗하게 탁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부탁해서 내부 이제 승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카메라고 뭐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예. 보여준다고 딱 들어가면 냄새들 있잖아. 새로운 그 새 냄새. 똑같아요. 세차 탈 때 그 냄새. 냄새 탁 납니다. 복도로 쫙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새로운 맛이 나죠. 그래서 인도식 때 이제 가보면은 이제 진짜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인도식을 했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바로 전력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육도 시켜야죠 승조원들. 교육해야지, 또 훈련해야지. 이 과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면은 이제 뭐 좀 알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 기자들을 부르죠. 네네. 함포도 쏘고 뭐 헬기도 뜨고 내리고. 그래서 이게 해군 전력이라는 게 말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육해공 전력 중에서 시간이 거의 뭐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배치하는 것만 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해군 전력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뭔가 좀 안정화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안정화라는 거는 좀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죠. 제가 또 불렀으니까. 일단 뭐 좀 이렇게 개편의 진입 올해 이제 중반 하반기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혁신 바뀌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드는 거고 최소한의 뭐 차기 호위함 2차선 대구급이죠. 다 전력화돼서 일선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2024년 이제 뭐 여름이 지나야 되겠죠. 내년 뭐 중반에서 하반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FFG3 충남급이 이제 1번함이 이번에 진수하지만 그 후속함들. 근데 되게 이제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중간에 좀 텀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바로 그 후속함들이 그 건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선례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또 2번함, 3번함이 또 최신 그 호위함이 나와서 뭐 인도하고 배치하고 전력화 하려면 결국 2025년 그리고 이제 우리 KF-21이 이제 개발이 끝난다는 2026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호위함들, 그다음에 차기 구축한 KDDX가 이제 최초의 모습을 드러내서 뭐 막 건조 과정을 거치는 시기, 뭐 최소한 1번함이 이제 실전 배치되는 시기, 이 모든 걸 따져 보면은 2028, 29년 요때 이제 KF-21의 이제 배치 블록 1, 그리고 이제 이 FFG 3까지, 그리고 KDDX의 뭐 초도함이라든지, 그때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형 항모가 등장을 한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건조가 들어갔다 하면은 그 형태가 이제 우리가 멀리서 뭐 몰카를 찍든지 뭐 훔쳐볼 수 있는 시기는 2031년, 2년, 3년. 그때면 뭐 이 중형 항모 진수식 정도는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이제 그 건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현대조선소에서 하면 또 거기도 뭐 보기 쉽지 않고 더욱이 더 보기 힘든 데는 이제 그 거제 조선소인데 전에 이제 우리가 독도나 마르도함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거는 한진중공. 그건 이제 막 일반적인 동네에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좀 그 시기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려면은. 아직도 뭐 한 7, 8년, 9년 그 항공모함에 대한 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수상 전투함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항모보다도 이 호위함과 구축함 세력이 완성이 된다. 이것이 뭔가 이 안보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느낌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그 로드맵이 이제 완전하게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빨리 버려라 강조를 하는 거는 울산급, 포항급, 나머지 7척 빨리 좀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해군 전력이 드디어 본격화된다에 대해서 오늘 또 방송 나눴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다른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